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포함되는 등 우경화 색태가 짙어지면서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뒷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낮은 시간에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려 광주에서 비무장지대로 떠나는 통일열차 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돼 당 지도부가 되는 등 자유한국당이 우경화를 택했습니다. 전당대회 뒤로 미뤘던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새로운 지도부가 오히려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망언 논란 속에 치러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는 어긋나는 우경화였습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뒤처지고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일부 극우 세력 주장을 수용하며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과 충분하게 좀 상의하겠습니다. 특히 5.18 유공자가 괴물 집단이라고 망언한 김순례 의원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고위원에 선출된 상황이라 당원들의 선택을 뒤집는 제명 징계를 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여전히 태극기 부대를 필두로 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보들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전당대회 내내 5.18 망언을 선전용으로 일삼기도 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게 망언입니까? 그게 망언입니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새 지도부가 5.18 진상규명에 회방을 놓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자격 미달인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임명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새 지도부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프레임만 내세우며 의도적으로 버티기를 하면 조사위 출범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윤리위는 이달 7일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국회 차원의 징계 수위에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빗가람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낮은 시간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006년 2월에 합의한 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광주시는 혁신도시 내 민간으로부터 걷어들인 지방세까지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당사자 간에 성실하게 협의해 혁신도시의 성과를 광주, 전남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갈등 국면을 둘러싼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려 광주에서 비무장지대로 떠나는 통일열차 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한국철도공사,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어제 광주 송정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오는 4월 26일 한시적으로 특별 편성되는 남북 통일열차 운행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통일열차는 분단을 직접 경험한 광주 시민 등을 태우고 송정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에 도착한 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행사와 DMZ를 견학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뿌연 하늘에 마음마저 답답해지는 하루의 연속입니다. 수일째 미세먼지가 쌓여만 가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데요. 현재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현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우 나쁨 수준의 기준인 76마이크로그램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고요. 평소의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와 노약자는 각별히 외출을 삼가셔야겠고요. 나가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이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흐릿하겠습니다. 현재 나주의 가시거리는 50m, 광주, 광산의 가시거리는 70m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일요일까지 광주 전남에 최고 2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치열했던 3일 만세운동 전개 과정을 담은 기록들이 100년 만의 데이터로 복원됐습니다. 전남에서도 각 지역별로 3월 14일 전후로 만세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4월 8일 한평군 문장시장에서 한문사당 나경재 출신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이어졌습니다. 1919년 4월 10일 영암군 군서면 일대에서도 만세운동이 열렸고 주민과 학생 수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암 장날에 기해서 구림 보통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 애국 청년, 체기중 등과 같이 구림 회사장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벌어진 3일 만세운동은 1692건, 최대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와 강진 등 전라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도 80건으로 참여 인원은 최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만세운동은 3월 2일 광양과 구례 여수 등에 독립선언서가 들어오면서 본격 준비됐고 화순과 영광 해남에서 3월 14일 전후로 만세운동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던 지역별 3일 만세운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3일 운동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긴 하지만 워낙 자료가 흩어져 있고 보기가 힘들어서 그 3일 운동 실제 개별 사건, 시위 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저항이라든지 사건들을 정리를 한 자료. 하지만 대부분 일제의 보고 문건과 재판 기록 등 일본 측 자료에 의존한 실정. 그러다 보니 3일 만세운동 관련 광주 전남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전국에서 가장 시위가 약한 곳으로 나와 있는 점은 추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근현대사 흐름을 태극기를 통해 돌아보는 특별전이 5.18 기록관에서 개막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어제부터 태극기 특별전을 개최하고 5.18 유공자의 관을 운구할 때 덮은 대형 태극기 등 한국 근현대사 속 역사적 장면에 등장했던 태극기를 전시합니다. 특별전은 오늘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과 충북 노은리 평화기념관 등에서 이어집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오늘 광주와 전남에서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광주 1고 사거리를 출발해 5.18 민주광장까지 만세 대행진을 한 뒤 자주 통일시대의 염원을 담은 민족자주 광주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문화제가 열립니다. 전남에서는 조선독립선언서가 남원과 구례를 거쳐 순천으로 도착하는 과정을 그린 자전거 행진이 진행되고 장성과 목포, 화순 등에서도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어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회 명진 지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회장님 뵙기 전에 저도 잠깐 둘러보기는 했는데요.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어떤 전시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여성분들인데요.
전국적으로 15,180분이 서원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성분은 3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57명 중에서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131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따로 조명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잖아요. 유관순 열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당시에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독립운동 하면은 남성분들을 이미지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당시 독립운동은 남녀, 노소 누구나 다 참가하는 그런 민족적인 투쟁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앞으로 여성분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 그러니까 광주 전남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약했는지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10년 합방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저항 세력인 의병을 토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작전 이름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붙일 만큼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인 의병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운동은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3.1운동은 지금 현재 전남여고가 당시 이제 광주여고보였는데 그 소녀회라는 독서회 서클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학생들이 독립의식을 키우고 그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 수탈에 대해서 분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분들이 또 학생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백의의 옷을 입은 청년이다 하는 이제 그런 백청단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아라 선생님을 위시로 해가지고 청년 18명이 수피아 출신들이 이제 조직을 해서 김구 선생님하고도 임시정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운동뿐만이 아니라 의병 활동부터 이 항일 역사가 이어지는 거군요. 우리 지역은 그만큼 항일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항일 의병도 똑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이제 3.1운동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지회가 이번에 처음 발족된 거죠. 아마 지역에서는 처음 발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역에 있는 향토 사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존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 또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찾아가서 그런 엮어내는 역할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과거 조명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좀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재에 취약한 곳 중에 하나는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남소방이 상인들로 구성된 시민소방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그 발대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내부가 새까맣게 재로 변했고 구조물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5일 여수의 대표적인 상설시장인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00여 곳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집계된 피해액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0여 건. 많은 점포가 한 공간에 밀집해 있는 시장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소방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데 소방에서 출동대가 오기 전부터
시장 상인으로 하여금 자기 점포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모토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지난 12일 목포 청호시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출범한 데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로 어제 광양에서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광양 지역 세 곳의 시장에서 모인 15명의 의용소방대원은 앞으로 자율안전체제를 구축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전달하면은 더 안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든든한 지킴이가 생긴 상인들은 한시름 놓은 표정입니다.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로또 달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쾌하네요. 우리도 미리 이제 많이 방기하고 TS도 많이 또 신경 써줘서 감사하고. 전남 소방은 앞으로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8개 시군에서 전통시장 의용소방대를 출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조합원과 가족 등에게 수백만 원을 준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62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5만 원권 지폐를 10장씩 말아서 조합원들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속여 거액을 대출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은 혐의로 49살 A씨 등 26명을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대출 명의자 수십 명을 끌어들여 광주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4억 6천여만 원어치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빈 상가가 크게 늘면서 상가 권리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전문기업인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대형 상가 공시률은 광주가 12.2%, 전남은 13.8%로 전국 평균 10.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의 경우 제곱미터당 상가 권리금은 재작년 48만 5천 원에서 작년 47만 4천 원으로 2.3%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가 권리금이 하락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필립이 750억 원의 투자 유치 계약을 맺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에어필립에 따르면 신규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의 투자 확약서와 500억 원의 투자 의향서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투자자는 5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초기에 지원하고 에어필립은 유상증자를 통해 40~50억 원을 마련하는 등 100억 원 안팎의 운영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필립은 자금 확보 계획을 토대로 저비용 항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일절인 오늘은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하루 더 늘어난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수정 여행작가와 고즈넉한 구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히 구례 천은사를 강력 추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3일절 연휴 어디로 가볼까 아마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맞춤 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항일 운동을 벌였던 의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셨어요?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구례 천은사입니다. 먼저 천은사의 수옥루인데요. 극중 고혜신과 김희성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던 곳의 팔짝지붕의 다리인데요. 이곳이 정말 그 천은사의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반짝이는 물빛과 함께 어우러진 천왕문, 구동매가 천왕문을 이렇게 통과하던 씬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극락보전과 극중 고혜신 또 부모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극락보전이고요. 그리고 또 고사홍 대감이 49제가 열리던 날 일본군에 의해서 고혜신의 식솔들이 무참히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구세주처럼 의병들이 나타났죠. 맞아요. 이렇게 보제로 지붕 위에서는 또 고해신이 멋지게 이렇게 등장하는 씬까지 네.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데요. 이렇게 천은사 곳곳에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을 천은사에서 찍은 줄은 몰랐었는데 네. 이 앞서 소개해 주신 곳들 외에도요. 천은사는 소개할 곳들이 많잖아요. 어디가 네. 있을까요? 이 천은사에는 다른 사찰에 없는 석등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네.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이렇게 중건할 때 이 샘가에서 큰 구렁이가 나타났는데요. 이 구렁이를 잡아서 죽였다고 해요. 네. 그 후로 잦은 이렇게 화재로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이광사가 물 흐르는 채로 수채로 지리산 천은사라고 이렇게 현판을 적어 이렇게 걸었는데요. 네. 그 후 신기하게도 한 번도 화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불의 기운이 강한 천은사에 석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천왕문을 지나면 이렇게 석등이 있습니다. 이 석등은 2000년 어느 그 불자가 이렇게 시주한 것인데요. 2009년까지 극락보전 앞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천은사에 석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니 스님께서 네. 이 석등을 지금의 위치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오랜 설화를 또 함께 들으니까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찰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템플스테이 네, 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천은사에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이 천은사의 유서 깊은 방장 그 선원에 템플스테이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룻밤 템플스테이로 좀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천은사 인근에 고즈넉한 공간들, 가볼 만한 곳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일까요? 네, 인기 프로그램 1박 2일로 아주 유명세를 탔던 곳인데요. 비밀의 정원, 바로 쌍산제입니다. 네. 지리산 형제봉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섬진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옥 고택입니다. 아담한 마당이 또 둘러싸여 있고요. 네. 그리고 안채와 별당, 사당, 그리고 또 사랑채, 그리고 장독대까지 올망졸망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병장수를 한다는 또 당몰수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채와 별채 사이로 사랑스럽고 이렇게 소담한 돌계단이 있고요. 이 돌계단 양쪽으로 쭉쭉 뻗은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기 대나무 아래는 또 차나무가 예쁘게 또 자리하고 있고요. 이 길에 또 아래채와 위채 경계가 있는데요. 이 경계에는 동백 터널이 나오는데요. 이 터널과 연결된 곳을 지나면 바로 비밀의 정원 시크릿 가든이 나옵니다. 네. 이 밖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대문 안에서도 짐작할 수 없었던 비밀의 장소죠.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봐도 내부가 굉장히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네. 잘 돌아볼 수 있는 작가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좀 알려주시죠. 네, 누구라도 부담 없이 아주 들어와서 호젓하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옛 집과 그리고 또 정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담한 정취에 젖어서 대숲과 바람과 그리고 또 이거 새가 들려주는 노랫소리에 또 그 흥취에 이렇게 반해서 오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쌍산제에서의 멋진 하룻밤 한옥 체험이잖아요. 구들에서 뜨끈뜨끈한 구들에서의 하룻밤 이렇게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빛 동맹을 맺고 있는 광주와 대구가 대구에서 일어난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대구의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이용석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민주의 횃불을 함께 들며 호남과 영남의 화합과 유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도시의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대표단과 함께 교차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광주 학생 항일운동 90주년 기념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이들 3개 기관은 3.1절을 맞아 나주 지역에서 촉발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로 총 21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풍수해와 화재, 폭염 등으로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와 돼지, 오리, 사슴, 벌 등 총 16종의 가축을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장해주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1,500여 축산농가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여수산단의 석탄 화력발전기가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전국에 있는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여수산단 호남 1, 2호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호남 1, 2호기는 4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발전기로 오는 2021년 폐지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8,500억 원이 늘어난 8조 4천억 원, 통합재정지수는 243억 원 흑자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올해 예산 기준 재정 공시에 따르면 도 본청의 예산 규모는 8,004조 238억 원으로 세입 예산 재원은 자체 수입이 1조 2,106억 원, 의존 재원이 5조 4,863억 원 등이고 세출은 분야별로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일반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또 전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15.48%와 30.88%였으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낸 수치인 통합재정지수는 243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